특별한 경우에는 3년보다 단축된 기간이 되기도 합니다. 트렌드 그리고 이런 정책 과정을 저희가 팔로우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저희가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님, 네. 회생을 하게 되면 네. 변제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예, 그렇죠. 그게 몇 년인가요? 변제 기간이 원칙적으로는 3년입니다. 그런데 최장 5년까지 할 수 있다라고 법에서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는 3년보다 단축된 기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게 어떤 경우에 그런 건가요? 변제 기간이 정해지는 거는 뭐 여러 법 조항이 연관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보는 거는 3년 이내에 가능한 자. 그러면 3년 이내로 가니까 이 사람이 3년 이내에 가능한지는 3년 동안의 원리금, 그 원금과 이자를 다 갚을 수 있을 때는 3년 이내가 되고요.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 그렇고요. 그리고 30세 미만의 청년의 경우에 그렇고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한부모 가정에 해당하는 뭐 아빠나 엄마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변제 기간을 정해줍니다. 그런데 이 경우가 아니면은 원칙적으로 3년이라고 보면 되고요. 예외적으로 이제 3년이 안 되는, 3년을 초과해야 되는 경우를 이제 봐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청산가치, 뭐 쉽게 말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3천만 원인데 3년 동안 내가 월 변제액을 꼬박꼬박 갚아도 그걸 다 합친 금액이 3천만 원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3천만 원을 넘은 금액을 갚을 때까지 변제 기간을 늘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3년 동안 갚았을 때 2천만 원밖에 안 됐는데 이 사람이 4년 6개월을 갚으면 3천만 원이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의 변제 기간은 4년 6개월로 가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변제 기간이 좀 줄어드는 사람이 대충 이렇게 좀 추론해 보기에는 거의 이제 취약계층들로 좀 분류가 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그럼 배려를 좀 해주는 걸로 봐도 망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취약계층에 배려해줘서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적게 갚더라도 3년 이내로 변제 기간을 정해주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변제 금액 자체가 같이 낮아지는 건가요? 그렇죠. 네, 월 변제액은 정해져 있잖아요. 월 변제액이라는 거는 월 소득액 빼기 최저 생계비인데 그 월 변제액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36개월의 원칙인데 그거보다 줄어들게 되니까 총 변제 금액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변제 금액은 36개월로 나눈 거는 똑같은 원칙인데 그 중에서 개월 수를 그냥 빼버리는 건가요? 평균치가 그럼 올라가는 건 아니고? 변제액이라는 거는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정해져요. 월 변제액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정해지는데 총 변제액은 곱하기 기간이 되겠죠. 그러면은 곱하기 기간이니까 기간이 길면은 총 변제액은 커지고 기간이 짧으면은 총 변제액은 작아지니까 좀 오히려 복잡했나요? 그게 좀 헷갈려가지고요. 네. 예를 들어 총 변제해야 될 금액이 이제 네. 3,600만 원이다. 네, 그럼 100만 원씩이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좀 배려를 해줬다 네. 라고 하면은 100만 원씩 갚는 그 행위가 2년으로 줄어든다 하면은 100만 원씩 2년만 갚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합니다. 질문이 끝났네요. 아, 네.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30세 미만 청년층인데요. 특히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빨리 이제 회생 절차를 마무리하고 사회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 30세 미만 청년 같은 경우에는 3년 미만의 변제 기간으로 회생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좀 상담 단계에서 네. 변호사님이 좀 더 이렇게 유리하게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건가요? 신청을 이렇게. 예, 그 변제 기간이라는 거는 변호사가 일단은 법원에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3년 미만의 변제 기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제가 변제 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변호사의 의무겠죠. 그러면 반대로 좀 놓치는 사무실이나 좀 놓치는 케이스들도 좀 있을 수 있겠네요. 예, 놓치는 케이스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3년 미만의 기간에 대한 것은 법률이 정했다기보다는 서울회생법원 같은 경우에는 뭐 회생위원 직무 편람이나 뭐 아니면은 내부 준칙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고 새로운 사유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팔로우업하지 않는 곳이라면은 놓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죠. 변호사님이 어쨌든 네. 꼼꼼하게 잘 네, 보셔야 저희는 꼼꼼하게 저희가 이 모든 트렌드 그리고 이런 정책 과정을 저희가 팔로우업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저희가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 기간에 대해서도 의뢰인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법원이 정한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도 설명을 드렸지만 전문가가 보기에는 굉장히 쉽고 간단한데 일반인이 보기에는 어려워 보일 수도 있어요. 이런 변제 기간에 대해서 스스로 알려고 고민하시기보다는 또 법원에 따라서 변제 기간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적인 변호사 사무실과 상담을 해서 내가 변제 기간이 얼마가 나올 것 같은지 물어보시고 그에 대한 대답을 들으시는 것이 쉽게 그런 고민을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